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 10여일을 앞두고 격전지로 꼽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입성을 노리는 3명의 후보는 넓은 선거구를 누비며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3명의 후보가 격돌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4개 시군을 모두 챙기는 만큼 선거운동 초반부터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천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본선에 오른 민주당 권양엽 후보. 국회 입성 시 1호 발의 법안으로 철강의 첨단 전략지구 포함을 꼽았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거에 제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국가 산단의 체질 개선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인물론으로 민주당 텃밭에서 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지난 국회 때 이루지 못한 지역 공공의대 신설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19대, 20대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1호 법안이 공공의과대학이었고 이번에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또다시 제1호 법안은 전남 동부권에 의대를 유치하는 공공의과대학 법안이 될 것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지를 결집 중인 진보당 유현주 후보. 특별법 발의로 비정규직 노동자편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정규직으로 온전하게 전환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농촌뿐 아니라 도시까지 덮친 지역소멸해법으로 권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지역 인재 채용 이런 것들 통해서 젊은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출산, 육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후보와 유 후보는 교육발전 특구와 일자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를 활성화시켜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들을 마련하는 게. 설립자 비리 등으로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학교 문제를 두고 새 후보는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년층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30대 이하 유권자의 상당수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고 적극적 투표 의향도 50%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 아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크게 변화를 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아직 없어서 좋아하는 분야랑 안 좋아하는 분야랑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최근 여수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대 이하의 33%, 30대의 23%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했고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45%와 38%로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대선 같은 거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79%를 차지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46%, 30대에서는 57%만이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보였습니다. 정책적 효능감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피부로 와닿는 공약이 좀 없었고 그냥 누가 되든 다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좀. 총선 전체 유권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넘지만 투표율은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주의적 성향을 탓하거나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낙인 찍기 전에 지금까지 정치권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여 왔는지,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담아낸 공약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로 제시하는 청년 정책의 범위가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를 우선 공급한다라고 하는 식이 전부 다 대부분이고 청년들에게 이러한 정책의 완결성을 보여주는 정당도 없었다.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늘부터 사전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총선 후보자 토론회를 집중 개최합니다. 초청 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으로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 연설회를 해당 토론회에 이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 주제는 유권자 공모와 여론조사, 사회단체 등을 통해 수집한 의제를 위원회가 심층 검토한 뒤 선정했습니다. 여수 MBC는 다음 달 3일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오후 5시 1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게시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도내 6,400여 곳에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등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벽보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주 가운데 붉은색을 띠는 술은 홍주가 유일합니다. 한약재인 지초의 독특한 맛과 빛깔로 인해 호불호가 엇갈렸는데 고급화와 함께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수유꽃이 절정을 이루고 벚꽃이 피어나는 초봄, 남도의 기온이 오르는 요즘은 진도 홍주 제조업체들이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쌀과 검정쌀, 보리 등 곡물에 누룩을 넣어 발효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요즘이 발효의 최적기. 보름간의 발효를 마치면 압착과 정제 작업을 거쳐 투명한 백주가 생산됩니다. 여기에 한약재인 지초를 담가 거르면 투명한 붉은 빛의 진도 홍주가 만들어집니다. 동의보감에 지초는 건위, 강장, 해독, 해열, 황달 등의 효능이 있다고 기록돼 홍주는 약주의 대명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알코올 농도 30%, 독특한 향으로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달라진 젊은 층의 음주 문화를 겨냥해 하이볼 세트가 출시됐고 지초를 넣기 전 상태인 백주, 소주와 중국술, 위스키 소비층을 겨냥해 평균 30% 정도인 알코올 도수를 40%, 60%까지 높인 제품도 개발됐습니다. 아무래도 현 세대에 맞춰야 되겠죠. 현 세대에. 그래서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는데 저도주 같으면은 이제 우리 소주한테는 못해 보이겠죠. 그래서 고도주를 고집하시고. 국내 주류 매출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3%. 홍주는 그중에서 매우 작습니다. 지역 연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도구는 무형문화재인 홍주 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외나 아니면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져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술로 인정받은 뒤 한국의 전통주로 자리 잡은 홍주. 단순한 전승과 보전 차원에서 벗어나 세계화하는 전략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 민간기업이 3조 9천억 원 규모의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5곳의 민간기업은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LNG 허브 터미널과 열병합 발전소,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항만 재개발 사업 부지를 수소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남도의 끝 목포의 봄을 알리는 유달산 봄축제가 주말인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유달산 일대에서 열립니다. 벚꽃이 만개하진 않았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래 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닌 듯 유달산을 물들이던 벚꽃은 아직 봄나들이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도를 따라 피어난 개나리꽃과 화사한 자태를 뽐내는 목련이 그나마 봄꽃의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고 내일은 최고 기온이 19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유달산 봄꽃은 일요일에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때를 맞춰 유달산 봄축제도 내일 활기찬 개막식을 갖고 봄의 서막을 알립니다.
정명 요고생들의 플래시몹 4.8 만세운동이 재현되고 목포 수군 역사를 되짚어보는 목포 만호 수군 출정 퍼레이드, 유명 가수와 함께하는 봄꽃 토크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또한 거북선 저금통 만들기와 노적 쌓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립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들, 친지들 함께 오셔서 유달산에서 봄꽃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간 동안 유달산 일주 도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모레 오후 6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주차장은 해인여중고에 임시 주차장이 마련되는 등 모두 6곳에서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꽃샘 추위와 잦은 비로 개화가 더뎠던 광양 서천변 등의 벚꽃 명소들이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서천변 3km와 가야산 중복도로 3.5km의 벚나무길에서 일제히 벚꽃이 개화했고 금호동 100군데를 중심으로 4,300여 그루 벚나무가 만든 꽃터널과 야경을 연출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과 휴일에 다채로운 행사와 벚꽃 명소를 찾는 인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와 인접한 서천변 잔디밭에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제1회 서천 블라썸 축제가 열려 이색적인 풍경과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산단 입주 기업인 한국바스프가 지역 인재 우선 채용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바스프는 여수시와 협약을 맺고 지역민 우선 채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여수시는 기반시설 개선과 기업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민 우선 채용에 동참한 기업은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등 24곳입니다. 이번 주말 기온은 포근하겠지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으니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3에서 7도 사이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고흥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41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6분입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이 반려동물들에게 개방됩니다. 순천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0년대 달동네, 80년대 시가지 등을 재현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인 순천 드라마 촬영장을 반려동물들과 동반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문체부에서 주관한 2024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에 선정되는 등 비반려인과 반려인,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금호수도 해역의 일부 선박의 통항이 제한됩니다. 여수해경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까지 4개월간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화학 운송 선박, 모래 운반선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